와, 오늘의 주제 비만 치료제네요. 기다렸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오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원래는 이제 비만 치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맞아.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개인차가 있는데 실이 많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만인 부분들한테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있지만 정상 체중이 날씬해지는 걸 많이 원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효과가 약한 거예요. 꼴찌에서 한 반에서 한 15등까지는 가는데 그렇지. 거기에서 반에서 1등은 어려운 상황.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개선한 약이 나왔다. 그게 오늘 하는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과학자인 제가 봐도 뭔가 좀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진짜? 치료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비만 치료제와 이제 새로 나온 이 약들이 얼마나 다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일단 친해지기 위한 순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짧고 굵은 강연을 저희가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주실 현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뭔지,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오늘 놀라운 오브는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네, 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분도 뚱뚱했어요? 아니요. 히포크라테스 본인은 살이 찌진 않았는데 이 비만이 평생의 어떤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뭐 2,500년 전에도 과체중 비만 때문에 찾아온 환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구토제를 먹으면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는 선 넘는 처방도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에서도 구토제 뭐 이렇게 복용해가지고 살 빼려고 했다가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체중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 성인의 절반 가까이 43%가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30, 40대 어느 정도로 비만이 많을까요?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고. 절반?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시아인들은 그래도 조금 날씬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야. 술만 먹으면 살 안 쪄요? 안주 안 먹으면? 술만 먹으면 살이 찌기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간 분들을 보면 삐쩍 말라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사실 좀 삐쩍 마른 그런 체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도할 수 없는 게 너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지. 가는 그 거예요.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네, 사실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은 점점 더 뚱뚱해질 일만 남았다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2021년에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킹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위고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신이 되는 약이 오젬땡이에요. 근데 이 두 약이 사실상 같은 약이에요. 성분은 같습니다. 재미있는 관계인데 이 위고땡과 오젬땡 풀스토리는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 오젬땡하고 위고땡 인기는 가히 폭발적인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저 형도 이제 이 약 덕분에 14kg을 감량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밑에 아예 글을 써놨네. 앤드 위고땡. 맞아요. 저걸로 유명해졌죠, 저 약이.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사실 난리가 났어요. 그 세계 3대 학술지라고 부르는 사이언스지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요 2023년에 최고의 과학 성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 MIT 아시죠? 여기서도 이제 2024년에 10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 신약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비만 치료제, 기존의 그런 약이 아니고 지금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과학 기술이기도 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인류 역사 이래 늘 있어 왔는데 왜 유독 이 신약 위고땡이 굉장히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까요? 이 위고땡은 정말 인류를 그동안의 체중 고민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희대의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약사의 흔한 호들갑에 불과할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과학기술인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 예. 아,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GLP-1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게 이제 뭐가 음식이 뭐 몸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야. 근데 아예 그 먹질 않고 그럼 이것만 맞는다고 해서 GLP-1이 나오나요? 그게 없던 GLP-1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GLP-1이라는 거는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음식을 먹어야 그리고 음식이 저 밑에 장까지 내려가야 그제서야 분비가 되고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 약을 썼더니 뇌 시상하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만감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종류는 뭐냐면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쪽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대박.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한밤중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탁 끓였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냄새만 맡았어요. 보고 있어. 근데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게 만든다. 생각보다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하면은 생각보다 음식이 별로 안 땡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방 이모님들이 정작 본인은 안 드시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끓이면서 냄새를 맡으면 이미 어느 정도 배고픈.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딱 맞자마자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기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냄새 냄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알코올릭들이
이제 저녁 때 출출해지면 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포만감을 주니까 술이 안 땡긴대. 술의 양을 줄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알코올 의존증이나 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이게 사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떤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파전? 고추 잡채. 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네. 덩달아 오는 게 같이 덩달아 사라지는 오는 거죠. 게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강연에서 언급해 주신 그 비만 치료제는 어떤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BMI가 3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BMI 그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어가는데 뭐 당뇨병이 있다라든지 어떤 합병증이 있어서 동반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가지고 있는 다른 만성 질환 때문에 좀 위험하다 네. 하면 그런 때 이제 처방 기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처방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상인데도 더 마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처방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처방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가 뭐 어떤 유익하고 위험하고 이런 걸 저울질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더 빼고 싶어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체중이 100kg인 분이 나의 목표 체중은 50kg이야. 하고 이 약을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빠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김상욱 교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지금 그걸 뭔지 안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 비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없어진다는 비만은 어떤 비만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kg 이상이면 비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쉬운 그렇게 하자면 그게 비만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그런 비만의 정의일까요? 제가 185에 85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런 돼지로 나와요. 진짜 이런 한심한 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8kg인가 9kg를 더 빼래요.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건가? 한국인 체형에 그게 맞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저분 좀 왜 이렇게 애가 말라가니? 막 이런 걱정을 하시니까 이 비만이 어디서부터 비만으로 끊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는 기준이 되는 게 BMI고 BMI만 아마 들어보셨을 때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는 이제 미터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 BMI가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 과체중, 30 넘어가야지 이제 뭐 비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 경우에 이제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진짜 이 10년 안에 비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 큰 발자취가 아닌가? 이거 기술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아야 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게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목적은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젬땡이라는 게 원래 2형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탄생한 약인 거죠. 근데 비만이 아니면서 그냥 살 빼려는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대요. 네. 이미 비만 치료제도 되고 당뇨약도 되는데 이 그 같은 성분의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는 약이 수급이 좀 저조해진다. 그러면
당뇨 치료제였던 거를 같이 처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정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당뇨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아 진짜. 네, 다이어트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하게 되고, 뭐 이런 일종의 현상들이 포대가리네요. 이거 포장가리. 포대가리 뭐예요? 포대가리. 아, 진짜. 포대가리. 에이, 지금 TV엔 격떨어지게 지금. 포대가리가 아니고 예. 포대가리. 아, 난 또 대가리라는 아니, 줄 아니. 알았어. 포대가리가 아니고 머리 4개가 아니고 아. 포대가리. 근데 비만 환자가 쓰는 약이랑 그러면 당뇨 환자가 쓰는 약이랑 거의 뭐 같은 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행제겠어. 당뇨약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이게 비만 치료까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유럽 시가총액 1위가 거기 아니에요? 그거 LV. 루이비 땡? 바로 위고땡을 만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아 위고땡이 이겼어요? 네, 루이비땡. 야 명품을 그렇게 팔아도 예, 그 위고땡을 비싼 못 이겨? 명품을 팔아도 술로 유명한 LVM땡 네. 다 제치고 압도적인 유럽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봐. 야, 보세요. 30배? 30배가 됐다고? 30배가 고작 2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세계 전체로 봐도 시가총액 15위. 우리나라 삼성이 28위에 있으니까. 야, 노보노디스크의 기업 가치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대단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노보노디스크가 있는 덴마크 GDP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다.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지고 덴마크 환율이 완전히 급등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덴마크 안에서는 경제 지표 할 때 요거 빼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 상황 별로 좋아지지 않는데 이 회사 때문에 너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에 대한 이 강박, 이 살을 빼고 있어요. 싶어하는 인류의 이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